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초. 저는 연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이야기, 그걸 가지고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죠? 그래서 배가 좀 불렀어요. 조회수가 갑자기 몇천 단위로 올라가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제 주변에서는 너무 용기 있게 말해줘서 고맙다. 나 속이 시원하다. 사실 나도 그거를 처음에 읽어봤다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는 우리 애들한테 읽히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제 주변에 꽤 많이 있어서 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이 많이 상업화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런 어그로를 끌거나 그런 것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오만과 편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것도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고, 욕먹을까봐 말을 못하는 사회, 사실 그게 가장 비민주적이고. 맞아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왜 노벨 문학상 타면 그 작품이 최고라고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소수 의견일지라도 분명히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말씀드렸다는 것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서. 근데 저희 의견에 대해서 비판해 주신 분들의 의견을 저희도 읽고 저희끼리 의견을 많이 나누고 또 스스로도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채널이 오만과 편견에 벗어나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저희가 꽤 오래전에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36주 낙태를 브이로그로 찍었던 그 영상,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이 이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 연 변호사님 통해서 잠깐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수사를 의뢰했고, 네. 경찰청에서 병원을 찾아서 그 병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의사와 현장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 등을 같이 조사를 해서 기소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시술 이후에 아기가 이제 몇 주 만에 화장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증거에 대해서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고, 네. 또 살인죄로 기소되었다는 네. 내용까지 지금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그 집도한 의사는 살인죄를 이제 적용을 받았는데 이제 영장에서는 이제 구속은 면했어요. 구속은 면했고, 그래 이제 지금 그 사건과 관련해서 9명 정도가 이제 그렇게 조사를 받고 또 그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낙태를 다루는 법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잖아요. 2020년 12월 이후에 이제 이게 없는 상태인데, 이걸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정말 살인죄밖에 적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낙태죄랑 살인죄랑 너무 갭이 크지 않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전에 낙태죄가 있을 때도요, 낙태 행위는 출산 이외의 목적으로 아이를 꺼내기만 하면 바로 낙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이를, 사실 예전 판례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양동이에 담근다거나 아니면 코와 입을 잠시 막고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살인을 했다는 행태가 드러나면 낙태죄와 살인죄가 모두 성립하는 형태였어요. 네. 네, 그랬는데 낙태죄가 지금 효력이 없어지면서 낙태죄로 의사에 대해서 처벌을 못하게 되면서 네. 살인죄만 처벌이 되는 것이지, 낙태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죄가 전부 다 성립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뱃속에 사산아를 꺼내서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를 출산 유도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네. 꺼내는 것 행위 자체로 낙태의 행위가 해당하고요. 네. 아이를 낙태시키는 과정에서 아이가 이제 힘들어서 사망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물을 수 없었겠지만, 살아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행위는 별도의 살인죄가 구성되는 건데, 낙태가 처벌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살인죄만 기소가 된 것이지, 네. 낙태죄가 없어서 살인죄로 뭐 어쩔 수 없이 기소한 게 이게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아기를 낙태를 했는데 아기를 놔두고
이제 의료진이 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기가 자발호흡을 해서 살았다. 그러면 낙태 행위는 기수가 되고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 네. 이 낙태죄가 불성립하게 되는 건 원칙적으로 아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낙태죄 법이 없어서 살인죄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낙태죄와 살인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인데 낙태죄가 없어서 살인죄 하나만 적용이 되는 거였군요. 그래서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낙태죄로 경하게 처벌되는 법을 없앴더니 오히려 살인죄를 덤터기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아이를 죽일 의도로 가담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코와 입을 막고 그걸 방조한 사람들 전체가 살인죄의 이제 공동정범 내지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기소 형태인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낙태가 법이 무효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더 훨씬 중한 살인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서 출생해서 생존할 수 있는 아기, 낙태 행위 과정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낙태죄이고요. 그 상태로 이제 출산 유도의 행위만 해도 살아서 독자 생존이 가능한 아이들은 낙태 행위 이후에 살인죄가 별도로 성립할 정도의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있죠. 네, 우리 법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기는 나와서 자발호흡을 이렇게 출산 행위를 시작하고 자발호흡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면 이미 생명의 별도의 주체가 되고 아기에 대한 살인이 별도 죄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이번 이제 기사에 난 걸로는 9명이 가담자잖아요. 그 시술에 들어간 사람 모두가 어떻게 보면 살인 방조가 된 거잖아요. 또 공조, 그죠?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산부인과에 근무하면서 또 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수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또 이제 방안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고 이게 또 나는 원치 않아도 먹고 살기 위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발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그런 일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에서 내가 보호받기 위한 어떤 그런 법적인 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그 영상의 주인공 아기 엄마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관심이 있거든요. 그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사에 어디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엄마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주체가 되겠죠. 이제 의뢰한 사람이 교사로만 처벌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공동정범으로 볼 것인지는 이제 그분들이 나누었던 대화나 가담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이제 말만 하고 자기는 손을 띄었다 그러면 교사에 머무르지만 그래도 처벌은 똑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서로 분담했다 그러면 공동정범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황은 뭐 저도 구체적인 상황을 듣지 못했지만 그렇죠. 공동정범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론에 드러난 것은 아주 일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려운 거죠. 사실 낙태죄를 없애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위헌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 낙태죄가 지금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일부 조항이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입법 공백 상태로 있는 건데 저는 낙태죄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같은 논리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제 머리로 이해할 때는 뭐냐면 살인죄가 이제 있음으로 해서 이 살인을 한 사람을 중형으로 다스리겠다는 어떤 이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낙태라는 건 지금 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태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목적을 가지고 만든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그래 다태죄가 실제로 처벌 받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 오랫동안 산하 제한을 했는데 낙태죄 처벌했으면 뭐 다들 범법자가 됐을 건데 오랫동안 그 산하 제한 하면서 낙태죄가 동시에 있어 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처벌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법이 있음으로 해서 태아의 생명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고 이건 지켜져야 된다. 낙태는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공공선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헌법이 가지고 있는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이에요. 네, 네. 사회 질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 같은 변호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기소가 됐다. 그랬을 때, 저는 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게 죄가 되는 건 알았지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다음엔 절대 안 할 테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판사님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개인의 사정 등을 볼 때 좀 선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무죄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도 있고, 선고유예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처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벌을 감경시켜 가면서 질서는 유지하되 하지 말아야 된다는 큰 틀은 유지하되 할 수밖에 없다면 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실형을 살 수도 있지만 집행유예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개인적인 사정이 딱 하면 선고유예를 받는다든지 해서 이걸 완화시켜 주는데, 저는 약간 이제 낙태죄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서 형을 좀 완화시켜 주거나 용서해 주거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 구간 자체도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네. 개인적인 어떤 사유를 참작을 해서 이 형에 대한 그 처벌에 대한 감경을 시켜주는 것과 이 죄가 없어지는 것은 저는 천차만별이, 이 천지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천지차이, 천차만별이 아니라. 네. 예전에 제가 음주운전하고 종종 비교를 하는데, 네. 예전에 우리나라에 약간 음주운전이 관대한 때도 있었어요. 네, 제가 맞아요. 청년회 때만 해도 맥주 한 잔 마시는 거 정도는 운전해도 돼.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실제로 길에서 훈방 조치하기도 했고요. 근데 네. 음주가 너무 많아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너무 많아졌죠. 시골에서도 막 이렇게 사고가 막 사망사고가 네, 계속 네. 발생하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을 점점 더 강화하기 시작했고, 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판례가 스스로 이걸 좀 더 강화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들어오면 검찰과 법원이 연계해가지고 요때부터는 바로 구속, 그 다음부터는 실형, 요런 게 규정이 그대로 있어도 강화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영역에서, 기소와 재판의 영역에서. 네. 근데 이제 이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면 이 영역은 물론이고, 이제 당연히 여기 다 짜부들고 네. 살인 아니면 무죄 이렇게 되는 네, 네.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범을 없애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 이제 쉽게 말하면 먹는 낙태약이라고 알려진 그 약품을 빨리 이제 도입하도록 권고 조치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이제 낙태죄의 일부 조항이 이제 지금 없어진 상태인데, 이게 마치 다 없어졌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제 여자들에게 마음껏 내가 편하게 낙태할 수 있는 약물을 도입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참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법이 소실된 가운데 이런 논의가 일어나는 것들이 참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엄마 뱃속에서 보호를 못 받으면 누가 보호를 해주나요? 네, 그래서 사회 안전 체계가 좀, 그러니까 반대로 예전에 헌법재판소 판례 제가 설명하면서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판례 자체에도 엄마들이 이제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히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 제도를 완비하여야 할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문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낙태죄가 없어지는 것은 좀 불균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감 향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